저기 뭐야 그 국민은행 총장인가? 지금 그 선임 되신 분이 있나요? 바뀌신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얼핏 듣기에 그분의 재산이 공개가 됐어요.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재산이 형성이 돼 있다. 쭉 보니까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원화로 들고 계시진 않는구나. 우리나라에 서울부동산 2개 있고 주식도 해외 주식보다 이제 ETF 쪽 이제 해외 ETF로 주로 하시고 예금도 스위스 계좌에 있어요. 달러랑 유로화로 가지고 계시는 거야. 국민은행의 은행장님께서 국민이 아니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장. 한국은행 총재. 음. 네네네. 지금 뭐 이렇게 기존 그 총장님에서 바뀐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딱 보고 이게 맞고요. 그죠? 그 치자마자 바로 위에 올라오는 영상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신현순이 몰래 죽고 있었던 ETF 정체가 아니 ETF를 하는 거는 좋아.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뭔가를 가져가기에 원화만 모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아니 공부한 사람 다 그렇게 가져가고 있잖아.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 스위스 계좌에 이거 달러랑 유로화를 가지고 있냐고요. 그 얘기는 우리 환율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달러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안 좋아지면 원화 가치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거는 현물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2-3개 가지고 계시고 ETF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우리나라 ETF가 아니고 해외 ETF.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현금이 달러랑 유로화로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에 저는 적지 않게 충격받았어요. 적지 않게. 금 ETF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은 현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현물을 기준으로 해서 종이 증서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 증서를 파는데 금 가격이 오르면 그 종이 증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금에 대한 현물이 만약에 갑자기 없어진다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부분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 그 금액에 맞춰 현금을 줘요. 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물건 하나를 놓고 이거를 가격을 매겨서 서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꾸만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 금액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에 또 반론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투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채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 얼마 전에 그 자율주행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런 세상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했다가 얼마나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은 줄 알아요? 왜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한참 남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무인 택시를 유료화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피부로 딱 안 와닿아서 그렇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빨라진다니까. 지금 테슬라하고 FSD가 지금 유럽에 네덜란드인가? 거기에도 지금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지금 FSD가 지금 이제 그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구독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유럽이랑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규제 법상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승인이 되면서 점차 퍼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만약에 그런다라 그러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앞으로는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차들 있지. 왜 뭐 G바겐이나 그런 차들을 보면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약간 차가 좀 무식해 보이기는 해. 그 기름 빼가면서 그렇게 막 그 운전하는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돈이 더 있으면 사고는 싶은데 저렇게 이제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돈이 그거 이상으로 많으신 분들이 이제 타긴 하겠지만 저거 조금 있으면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미션 오일 갈아야 되고 엔진 수명, 이제 배터리도 수명이 있고 모터도 수명이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제로백 얼마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튜닝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요즘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잘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크게 나고 나서 그 사투리 하이브리드 뽑았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 전화를 했었어요. 아 그럼 김PD 이제 전기차 뽑아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 촬영이나 찾아뵙고 할 때 충전이 안 돼 있으면 큰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차를 뽑자마자 기름값이 되게 올랐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되게 올랐지. 저는 이렇게 살면서 고유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점차가 맞아. 맞아요. 되게 부담되잖아. 지금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많은데 조만간에 전기차도 한번 개편이 될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2천만 원짜리 차든 3천만 원짜리 차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세금이 똑같아. CC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톨비도 50%야. 공용 주차장도 50%예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이게 옛날에 되게 진짜 구시대적인 세법 체계가 그대로 온 거 아니야. CC별로 CC가 높은 차가 비싸다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맞았으니까 그래갖고 2000cc는 얼마, 뭐 3000cc는 얼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BMW i7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이 넘는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세금이 10만 원이 좀 넘어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바뀔 여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전에 신나게 타고 다니고 그때가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5년 남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전기차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그 지점장 관리자 회의 때 그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전기차 찬양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슬쩍 전기차로 바뀌더라고. 슬쩍. 하여튼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 관련된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잘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기존 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내 거를 이게 막 일일비 해가지고 팍 팔거나 뭐 또 너무 저렴한 것 같다 싶어갖고 이제 확 땡겨서 뭔가를 사거나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차분히 좀 가라앉히고 그냥 뒤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가지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주저리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투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태의 머니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